네, 4강에서는 터들 그래픽 활용, 제어문 사용하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제어문, ifelse문, 조건문이죠. 그리고 반복문으로는 while문과 for문 같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터들 그래픽 라이브러리 활용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f else문, 조건문 먼저 배워볼 텐데요. if else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건을 줘서 조건 A가 만족하면은 뭐 A-2를 실행하고, 조건 B를 줘서 B를 만족하면은 B-2를 실행하고, A도 B도 아니다 그러면은 C를 실행하는 그런 조건문이에요. 예제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예제는 삼각형을 그릴까요? 사각형을 그릴까요? 라고 사용자 입력을 받고, 사용자가 삼각형 또는 사각형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도형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값이 나오도록 만드는 구문입니다. 우리가 콜랩에서 같이 실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네, 여기 if else문인데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어떤 내용인지. 네, 여기서 우리는 삼각형 하고 엔터 치면 네, 삼각형을 그려주고 또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조건문 삼각형을 그릴까요? 사각형을 그릴까요? 했는데 우리는 사각형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그리고 삼각형을 그릴까요? 사각형을 그릴까요? 라고 했는데 오각형이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나오죠? 네,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나오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먼저 원하는 다각형 n값 입력받고 스크린 정보 설정하고 다음에 터들 정보 설정하고 다음 if else 선택문 네, 코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다각형 입력받도록 우리가 input 문에 삼각형을 그릴까요? 사각형을 그릴까요? 라고 하고 사용자 입력을 myshape라는 변수에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린 한번 지워주고 그래픽 윈도우 사이즈를 300,30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깔끔하게 그래픽 윈도우 테두리 선 보이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터들 커서 정보를 입력할 텐데 블랭크로 커서가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하고 펜 컬러는 라이트 코럴로 지정을 했어요. 펜은 두께는 조금 두껍게 5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if else문, 선택문, 구문 같이 작성을 해볼 텐데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입력을 받으면 삼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myshape가 삼각형과 같으면 equal이면 밑에는 삼각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받은 사용자 입력값이 elif myshape가 equal 사각형이면 사각형을 그려주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입력받은 값이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면 이 else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주도록 작성을 해 볼게요. 그러면 삼각형 그리는 방법, 사각형 그리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기본 도형 그리기에서 다 배웠어요. 그 코드들을 카피를 해와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각형 앞으로 100픽셀, 그 다음에 왼쪽으로 120도 꺾고 또 100픽셀, 또 왼쪽으로 120도 꺾고 100픽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준다고 우리 기본 도형 그리기에서 배웠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if 다음에 조건문 넣어주고 콜론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 if 안에서 실행될 코드들을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들여쓰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사각형 그리는 코드, 우리가 앞에서 기본 도형 그리기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닐 때는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나오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 클릭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가 원하던 대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사각형 입력을 해보고 삼각형도 한번 네, 다른 것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닌 육각형. 네, 잘못된 입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if else문에서는 if문 다음에 조건문 적어주고 이 조건문이 true일 때 실행될 코드 밑에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 A 조건이 아니고 그 다음 B 조건일 때 elif라고 쓰고 그 다음에 조건문 적어주고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일 때 실행할 코드 밑에 적어주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실행할 코드 else 다음에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중첩 if문, 네스티드 if문 배워볼 거예요. if문 안에 또 if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건이 두 가지인 거죠. 이럴 경우 중첩 if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할 예제를 살펴보면 무슨 도형을 그릴까요? 그래서 삼각형 또는 사각형 입력하도록 사용자 입력을 받고 도형이 정해졌으면 입력을 한 번 더 받아요. 무슨 색 도형을 그릴까요? 그래서 빨강 또는 파랑 이런 식으로 색깔도 입력을 받는 중첩 if문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행을 해서 작성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볼게요. 무슨 도형을 그릴까요? 삼각형.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한 번 더 받죠. 무슨 색 도형을 그릴까요? 빨강. 입력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고 빨간색인 도형이 그려졌어요. 같이 코드 셀 추가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원하는 도형, 색깔 입력받는 구문 먼저 작성하고 여기서도 스크린 정보 설정, 터들 정보도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고 싶은 삼각형, 사각형 제대로 그려지는지 중첩 if문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 먼저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부터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도형을 myShape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색상을 입력을 받을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색상을 myColor라는 변수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앞서 그렸던 그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클리어 스크린 해주고 그래픽 윈도우 사이즈는 적당하게 300, 300 그리고 테두리 선 보이도록 안 보이도록 지정을 해줘도 돼요. 우리는 보이도록 지금 코드를 작성을 한 것이고 터들 커서 블랭크로 보이지 않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 두께는 조금 두껍게 5로 지정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첩 if문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조건으로는 어떤 도형을 그릴지 입력을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if문에서 myShape가 삼각형일 때, true일 때 밑에 구문 작성하고 그리고 조건 만약에 입력받은 게 사각형일 때 elif
밑에 사각형 그리는 거 작성을 하면 되겠고, 입력받은 값이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닐 때 이 else 밑에 코드를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건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색상이었죠. 그래서 이 밑에 my color가 빨강일 때, 그리고 색상이 빨강 아니면 파랑 둘 중에 하나니까 빨강이 아니면 밑에 있는 코드 else 다음에 있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삼각형 그리는 거 이렇게 작성해주고, 네, 빨강일 사용자 입력값이 삼각형일 때 이제 삼각형을 그려주는데 그 색상이 빨강일 때는 my 컬러를 레드로, 그 외에 있는 my 컬러에 블루로 넣도록 했어요. 그리고 도형을 그릴 때, 삼각형을 그릴 때 t.pen 컬러를 아까 입력한 my 컬러 변수에 있는 색상으로 그릴 수 있도록 my 컬러 변수를 인자값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 사각형을 그리고 사각형을 그릴 때도 조건 nested if문을 안에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빨강일 때는 my 컬러 변수에 red를 넣어주고, 빨강이 아닐 때 my 컬러 변수에 뭘 넣어줘야 될까요? 네, 블루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그릴 때 앞에서 입력받은 컬러대로 그릴 수 있도록 t.pen 컬러 하고 인자값으로 my 컬러를 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my 컬러 변수가 이제 빨강일 때는 이제 red가 넘어와서 빨강이 그려줄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블루로 파란색 도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입력받은 도형이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닐 때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나오도록 else문을 적어줬어요. 그리고 한번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행이 되는지 삼각형 클릭해서 한번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색 도형을 그릴까요? 우리가 첫 번째 if문이네요. 사각형 입력하고, 두 번째 안에 있는 nested if문인데 무슨 도형을 그릴까요? 빨강. 그러면은 빨강색 사각형 그려졌네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졌어요. 한 번 더 실행해서 삼각형이고, 이번에는 뭐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파란색 삼각형 그리도록 했더니 원하는 대로 결과가 잘 나왔죠. 우리가 삼각형 말고 사각형 말고 다른 도형 입력하면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도록 코드를 작성했는데 색상일 경우에는 if문, else문만 작성했고 elif문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강이나 사용자 입력값이 빨강이나 파랑이 아니고 노랑 같은 입력값을 넣으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러를 방지하고 싶으면 이쪽에다가 if 빨강이면 red, 그리고 elif my 컬러가 파랑이면 my 컬러 변수에 블루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if else문에다가 그 외에는 뭐 이제 지정된 뭐 색이 없습니다 라고 지정한 팔레트에 있는 색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의 원하는 프린트 문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네, 이제는 와일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복문, 와일문 사용해서 별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별을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0,0에서 시작해서 포워드 100픽셀이라고 치면 100픽셀 가고 이 직진으로 안 가고 요만큼 회전을 했어요. 별을 그리려면 144도 회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해서 또 100픽셀 그리고 또 144도 회전해서 100픽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려주게 되면 별이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콜앱에서 같이 한번 실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떻게 그려지나 한번 실행을 지켜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얀색 별이 그려지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스크린 정보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터들 정보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들 정보 설정하기 앞서서 스크린 정보 설정을 할 때는 앞에서 그렸던 것 지워지도록 클리어 스크린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픽 윈도우 사이즈는 300,300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래픽 윈도우 테두리 선 보이도록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배경색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BG 컬러 블랙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커서 모양은 나오지 않도록 블랭크로 설정을 하고 펜 컬러는 지금 무슨 색으로 별을 그렸죠? 화이트로 지정을 했어요. 펜 두께는 조금 두껍게 5로 설정을 하고 스피드는 좀 빨리 그리도록 1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별 그리기가 나와 있는데 먼저 변수 i를 0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그 다음 while문 여기에 i가 이제 이 while문 구문 밑에서 코드를 수행하고 일씩 커질 텐데 0부터 4까지 0, 1, 2, 3, 4 5번 아래에 있는 코드가 수행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라고 조건문을 줬습니다. 이렇게 조건문을 주면은 이 while문 아래에서 i가 0부터 4까지 수행되고 5가 되면은 5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while문 아래에서는 이제 t.forward 100 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줬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별은 144도 회전을 시켜주면 되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i 값이 i 변수가 일씩 커지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i가 0일 때 while문 안에서 i가 5보다 작으니까 forward 100 144도 회전해서 여기 또 forward 100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번 반복하고 i가 5가 됐을 때 더 이상 이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세모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원했던 별 모양이 그려졌네요. 스피드를 우리가 3으로 해서 천천히 그려지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고 또 100픽셀 가고 회전해서 또 100픽셀 또 100픽셀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별이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while문 사용해서 스파이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스파이럴에 있는 변이 조금씩 길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여기서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화이트고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 레드, 뭐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컬러들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복문 while 사용해서 이 코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스파이럴이 나와 있는데 코드셀 추가하고 여기도 먼저 스크린 정보를 설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 터들 정보 설정을 하고 스파이럴 선 그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정보 설정할 때 먼저 항상 클리어 스크린 한번 지우고 그래픽 윈도우 사이즈는 300,300으로 했어요. 역시나 테두리 선은 보이도록 설정을 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여기도 블랙이죠. 그래서 비지 컬러 블랙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서 모양은 이번에는 여기 터들이 나와 있네요. 터들 보이도록 T.shape 터들이라고 코딩을 했고 펜 컬러가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보면 화이트죠. 그래서 펜 컬러는 화이트로 처음에 지정을 했어요. 펜 두께는 이번에는 조금 얇게 3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기 속도는 여기 스파이럴에서 그려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좀 빨리 그리도록 10으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우리 컬러가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컬러 리스트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레드, 퍼플, 블루, 그린, 옐로우, 오렌지가 반복되면서 6가지 색이 나오도록 컬러 리스트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변이 처음 시작 굉장히 짧은데 우리는 10픽셀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파이럴 그리기를 할 텐데 여기에 while물 처음에 선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랭스가 이제 10으로 시작하는데 점점 길어지죠. 그럼 언제 멈출 거냐면 이 랭스가 200보다 같거나 크면 멈출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을 랭스가 200보다 작은 동안이라고 조건문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t.forward 랭스만큼 앞으로 가도록 그리도록 코딩을 했고 그 다음에 색을 t.pencolor 그래서 컬러즈 여기 리스트에서 차례대로 색을 하나씩 쓸 수 있도록 여기 랭스 나머지 6 해서 컬러들이 6가지가 차례대로 나오도록 펜컬러에 인자값으로 넣어줬어요. 네. 여기 보면은 꺾어지는 이제 회전 각도가 90도보다 약간 작죠? 우리는 89도로 각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랭스가 조금씩 커지는데 랭스가 50만큼 커진다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포워드 랭스만큼 그리고 펜 컬러 바꾼 다음 회전하고 또 랭스를 이제 5만큼 더 길게 랭스 값에 넣어주고 이제 15로 또 옐로우 색깔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랭스가 한번 그릴 때마다 50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 랭스가 10이다가 그 다음에는 15, 그 다음에는 20, 네, 20 다음에는 25, 25 다음에는 30 이런 식으로 랭스가 50 커지다가 200보다 뭐 같거나 커졌을 때 이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게 돼요. 랭스가 200보다 작을 때까지 이 while문 아래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게 됩니다. 우리가 요거 실행을 하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가 5씩 커지면서 89도씩 회전하면서 컬러 리스트에 있는 색이 반복되면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폼은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폼은도 반복문인데 while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은 첫 번째 예제로는 다각형 그리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각형 몇 각형을 그릴까요? 해서 사용자 입력값을 받고 숫자로 사용자가 5라고 하면 5각형을 그리고 3을 입력받으면 삼각형, 4를 입력받으면 사각형, 또 6을 입력받은 육각형, 이렇게 입력받은 대로 다각형을 그리는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데 코드 작성하기 전에 어떤 걸 작성을 해야 되는지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6 숫자를 입력을 하면 네, 육각형을 그려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한 숫자에 다각형을 그려주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입력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스크린 정보 설정하고 여기도 터들 정보 설정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고 싶은 다각형 그리기 코드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하는 다각형 값 입력받기에서는 인풋문으로 몇 각형을 그릴까요? 해서 입력받은 그 숫자를 s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이 s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인티저, 정수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숫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에 들어있는 데이터 타입을 정수 형태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여기선 다루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정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앞에 int라고 적어준다. 그리고 그 값을 n이라는 변수에 넣어준다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크린 정보 설정에서는 클리어 스크린, 이번에는 그래픽 윈도우 사이즈 400,400으로 설정을 했고 테두리선 보이도록 쇼 보더 해줬습니다. 다음 터들 정보 설정에서 터들 보이도록 쉐이프 인자값으로 터들을 줬고 이번에 색깔은 코럴로 한번 해볼게요. 펜 두께는 5로 지정하고 스피드는 우리가 결과를 좀 빨리 볼 수 있도록 1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각형 그리기에서 이제 폼문을 사용을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요 x라는 변수 폼문은 range, 여기는 range 함수와 자주 쓰이는데 만약에 이 range에 n값 우리가 즉 사용자 입력값으로 5를 넣었다라고 치면은 x가 m0부터 n-1 즉 0부터 4까지 폼문 아래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사용자 입력값으로 우리가 만약에 3을 넣었으면 x가 0, 1, 2 그래서 0부터 2까지 3번 그 폼문 아래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다각형을 그릴 때 먼저 여기서 포워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100픽셀 가도록 하고 원하는 다각형만큼 그릴 수 있게 360 나누기 n 해서 회전을 하도록 t.left 안에 인자값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몇 각형을 그릴까요? 4라고 입력을 했어요. 네, 그러면 사각형을 그려주죠. 이번에는 6. 네, 육각형을 그려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원하는 결과값을 잘 얻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폼문으로 무지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무지개를 그릴 때는 서클
메서드 써서 이렇게 반만 180도만큼만 그리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반지름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려지고 색도 7가지 색이 빨주, 노초, 파남보 해서 색을 바꾸면서 그려진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유념하고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면서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먼저 스크린 정보 여기에서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터들 정보 설정하고, 네, 무지개 색과 같은 반지름 같은 정보 설정하는 변수의 값을 넣어주는 코드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무지개 그리는 거, 이 순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렸던 그림 지워줄 수 있도록 클리어 스크린 해주고, 이번에는 윈도우 그래픽 사이즈를 480,320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픽 윈도우 테두리 선 보이기. 이번에 커서는 여기 거북이 모양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t.shape의 터들, 펜 컬러는 처음에 일단 빨간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 두께는 무지개를 표현할 수 있게 좀 두껍게 8로 지정을 했어요. 여기도 결과를 좀 빨리 볼 수 있도록 스피드를 1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색깔 우리가 여기에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인디고, 바이올렛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무지개 반경도 점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처음 무지개 반경을 200픽셀로 정했어요. 200픽셀에서 조금씩 줄어들도록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무지개 그려볼 텐데, 여기 무지개 그릴 때 몇 번 반복을 하죠? 7번 반복을 하죠. 무지개 색깔만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변수가 0부터 6까지 해서 여기 7번 반복하도록 레인지 함수 인자값으로 칠해줬습니다. 그릴 때 처음 그릴 때 그리기 위한 시작하는 위치로 갈 때 그리지 않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펜 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리고 싶은 위치로 갈 때는 set position 해서 x값, y값 기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그릴 때 거북이가 이제 위를 보고 원을 그릴 수 있도록 set heading 해서 거북이 머리의 방향을 90도로 지정을 했고, 이제 무지개를 그려야겠죠. t.pen down 그릴 수 있도록 펜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펜 컬러 여기에 있는 컬러를 하나씩 가져올 수 있도록 펜 컬러 인자값으로 넣어줬어요. 그 다음 t.circle 해서 여기는 앞에서 지정해준 처음에는 200이 들어가겠죠, 반지름이. 그리고 반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뒤에 180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 반지름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12픽셀씩 줄어들 수 있도록 레디어스 값이 반복할 때마다 12픽셀씩 줄어들도록 마이너스 이퀄 12라고 적었어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무지개가 잘 그려졌네요. 무지개 그릴 때 또 다른 색으로 그려보고 싶으면 아까 앞에서 배웠던 그 컬러들 있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에 클릭하면은 나는 이 색으로 하고 싶어. 그럼 요 색깔 카피해서 쓰시면 되고,
나는 뭐 이 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색깔 클릭해서 이거를 이제 카피해서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문을 이용해서 꽃그리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포문으로 조금 더 살펴볼 예제가 요거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는 꽃잎이 원 모양이 반복이 되고 있고, 여기 그 다음번 꽃 예제에서는 꽃잎이 오각형인 걸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꽃잎이 원인 경우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그려주면서 꽃잎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고, 그리고 밑으로 가도록 초록색 선을 그으면 줄기를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 작성하기 전에. 네, 원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려지고 있네요. 네, 이 코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크린 정보 설정, 다음 터들 정보 설정, 다음 꽃잎을 먼저 그려주고, 노란색 숫을 표현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줄기를 그리는 순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렸던 거 다 지워주고요. 그래픽 윈도우 사이즈는 500,500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테두리 보이도록 설정을 하고, 이번에는 커서가 보이지 않으니까 T.shape 블랭크로 커서가 다 그리고 나서 숨겨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 펜 컬러는 핑크로 지정을 했고요. 펜 사이즈는 3. 그리고 이번에도 좀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도록 T.speed 10으로 지정을 했어요. 우리가 꽃잎을 꽃잎 동그라미가 몇 번 반복하게 할까요? 한 8번 반복하게 할까요? 그래서 그릴 원의 개수를 n이라는 변수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for문을 사용해서 x 값이 range 함수 내에서 만약에 n에 8이 들어오면 0부터 n-1인 7까지 반복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포문 아래에는 우리가 반복할 코드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circle 하고 반지름이 80인 서클을 그려라 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근데 원을 그리면서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이동을 할 수 있게 동일한 간격으로 이동하도록 360 나누기 n, 그래서 우리가 이 n은 7이면 여기 7이 들어오고 여기가 8로 지정했기 때문에 8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조금씩 이동하도록 t.left 안에 인자값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수술을 그려줄 건데 t.dot 하면은 딱 닷을 그려주고 크기는 15, 색깔은 옐로우색으로 그리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를 그릴 때는 거북이의 머리가 아래를 보고 그려야 되겠죠. set 헤딩 -90 해주고요. 펜 컬러는 그린색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0픽셀 그리면서 내려오도록 t.forward 200을 했습니다. 네, 원이 그려지고 있네요. 8번 그려지고, 네, 우리가 그리고자 했던 그림이 그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꽃잎이 오각형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다각형 그리는 거를 포문 예제를 배웠었죠. 그러면 이 오각형을 그릴 때 포문을 한번 사용하고,
근데 이 오각형이 또 반복되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 구조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작성할 코드 결과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꽃잎이 이렇게 오각형 반복되면서 그려지고 이렇게 여기 수술과 줄기는 앞에 있는 코드 그대로 복사해 와서 쓰면 되겠죠. 네, 그래픽 여기 스크린 정보 그대로 카피를 해왔고 서들 정보 이번에는 펜 컬러를 코럴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잎을 그려주고 가운데 수술 그리고 줄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수술은 우리가 앞에서 썼던 그 코드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줄기도 변경사항이 없으니까 앞에서 썼던 코드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꽃잎 그리기 이 부분만 작성을 하면 되는데 먼저 요 오각형 먼저 그려야겠죠. 그러면 폼을 사용해서 5번 반복하도록 오각형이면 포워드가 이렇게 5번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80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8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60 나누기 5 해야지 요 각도가 그만큼 회전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만 코드를 적어주게 되면 오각형 하나만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 오각형이 8번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위에 또 변수 y를 적어주게 되고 8번 반복할 수 있게 레인지 함수 인자로 8을 줬어요. 그러면은 포문 안에 포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블럭을 지정하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 이 블럭 전체가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각형도 옆으로 조금씩 회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t.left 하고 360 나누기 8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꽃잎이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360 나누기 8이라고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각형 그리고 이게 또 8번 반복이 되고 있고요. 가운데 수술 그리고 줄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꽃이 제대로 실행 결과로 나온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폼은 배웠습니다.